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16주 캠프를 시작하면서 깊은 정성과 전심원 기도 그리고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은 실천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들 또는 종족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권고도 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지극정성으로 해왔죠. 그런 관계 맺기를 지극정성으로 해오시다가 이제는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피데이를 만들어서 정말 그동안에 정성 들이고 관계 맺던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또 앞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성과 관계와 초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번식을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번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16주 효정 캠프 전수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하기가 뭐냐? 여러분 번식을 위해서 정성과 관계와 초대를 자꾸 한다고 하면은 번식이 목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관계를 맺고 사랑의 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사람이 모여들어서 함께 어울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숫자가 넘쳐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가장 좋은 번식의 분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에서 명령과 또는 어떤 결과를 먼저 보기 위해서 식구들에게 전도됐느냐, 번식됐느냐 이런 식으로 효정팀 앞에 자꾸 묻는다면은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목표나 목적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과정에 어떻게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지지와 칭찬을 아끼지 않다 보면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심에서 깊은 기도와 더불어 행동과 실천 가운데 많은 연계해서 도와주고 중심령이 회원되고 이런 가운데 스스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번식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번식하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팀이 탄생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목적은 새로운 팀이 탄생한다. 그리고 새롭게 팀이 또 하나의 효정팀을 만들어간다.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다가 다른 팀을 만들면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던 걸 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함께 모이던 사람하고 같이 모이지 않으니까는 그 다음 다른 모임에 나가기 싫어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팀이 재생산하고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어색함을 없애고 좀 희망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다 보면은 첫 번째 난 자녀가 두 번째 난 자녀를 막 부모들이 사랑하다 보면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리라 생각하고 가급적이면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새로운 팀이 나오니까 리더도 새롭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새로운 팀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 내용들 이것이 이미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활동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실천 운영 보고서를 많이 쓰는 것을 차곡차곡 모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묶음을 새롭게 탄생하는 리더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가 이 작업을 하면서 잘 모르는 거를 열어보고 또는 인식해보고 서로 토론해보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선배한테 전화도 해볼 수 있도록 소위 말하자면 팀 활동 보고서와 진행 기록부를 정리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소감을 써라 또는
이 실천운영 보고서를 쓰십시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재생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새로운 효정팀은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효정팀은 3위기대 또는 4위기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빨간 글자인 B3라는 건 뭐냐면 B3는 blessing, 축복받은 3명 또는 우리 현재 있는 아벨권 3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B1, B2, B3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 2, 3가 모여서 좀 이제 아벨권에서 3명 또는 리더가 있으면은 B1, B2, B3 또는 B4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효정팀은 이런 소그룹의 팀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노력해서 우리 효정 보고회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초대하기를 하는 바람에 해피데이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더스쿨 1, 2, 3 등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B2와 B3, B1이 협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팀 중에서 다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B1, 2, 3가 있으면 맨 먼저 B1을 먼저 지원하고 지지해서 이 사람을 12명을 건드리는 가정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하자. 예, 내가 낳은 아이라고 내가 끼어차고 갔다 보면은 이것이 팀이 안 되니까 내가 낳은 아이라도 먼저 된 B1이라고 정해놓은 그분에게 한번 밀어주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B1이라고 하는 리더가 12명이 되고 36명이 될 때까지 다 같이 협조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12명이 되고 36명이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 B1, B2, B3가 스스로 B1에 12명, B2에 12명, B3가 12명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볼 것 같으면은 자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수행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 3위기대는 참 부모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기대에 멤버가 있으면은 아이를 낳는 그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못 낳는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혈족도 낳아서 낳지 못한 사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자녀도 무척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낳아서 먼저 그 틀을 만들어 드리고 그 틀을 만들어 대해서 서로 가족 같은 의미에서 서로 희생하고 만들어주고 서로 주었기 때문에 다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네 자식 같은 입장에서 36명이 된다면 여기서 1, 2, 3에 12, 12, 12로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정은 팀이 돼가지고 팀의 영성, 팀 안에 팀의 스피릿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정팀은 가족과 정말로 참 사랑이 희생과 참 사랑이 실천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자녀도 함께 공유해서 36명까지는 다 내 아들이 네 아들 같지만은 이렇게 띄워주는 입장에서 12, 12, 12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정신과 희생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니까 계속 우리는 1년 내내 가도 한 명도 못한다거나 또는 있던 것을 남의 한 것을 또 내 것으로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가 있게 되죠. 이거는 효정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효정팀의 특성이 이런 것이다. 믿음의 자녀를 서로 주면서도 마음에 꺼리낌 없이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4W 들어가기와 노래하기, 보고하기, 말씀 운동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사역하기 이런 순서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역시 우리가 처음에 아이스브릭 들어가기 할 때는 팀의 비전과 사명선언서, 언약문을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양쪽 사람한테 칭찬의 말을 3개씩이나 또는 끊임없이 1번 정도 계속 칭찬해달라.
2분 정도 칭찬해라. 끊임없이 칭찬하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서 이 들어가기 시간에 서로 기쁨과 칭찬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래하기인데요. 자, 저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곰 3마리라는 게 상당히 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곰, 엄마 곰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몸동자를 넣어서 부르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는 자녀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상당히 웃고 즐기더라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노래를 몸동작을 넣어가면서 같이 불러서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고 예배스럽게 한다. 참부모님께서도 예배 시간에 꼭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고 또 노래를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팀장의 개회 보고를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포 번식이라는 얘기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포 번식이라는 것 알지요? 이것 하나를 뚝 따내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이 나오고 코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똑같이 생겨납니다. 참 사랑과 연결된 세포는 우주와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유기체적 생명이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번식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하의 종적인 관계에서는 번식이 안 됩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분립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횡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횡선상에 있으면 번식은 자동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장과 구역장의 관계처럼 종적인 관계에서는 번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어서 지역장이면 지역장을 중심 삼고 구역장이면 구역장의 행동을 같이 하게 될 때는 번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칙입니다. 몹시 중요한 말입니다. 종적인 관계에서는 번식이 안 되고 분립작용하려면 횡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착오들 합니다. 횡선상에 있다 보면 종적 관계가 끊어진다 생각하는데 실은 전도를 하고 번식하려면 횡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번식이 벌어질 수 있게끔 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의 목적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면서 번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신수수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으면 번식이 벌어진다. 주체가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그 주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적인 여건이 있어야 번식작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칙입니다. 한 사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꼭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대도 뭐냐 하면 잘 주고 잘 받는 수수 리더십의 상태가 벌어져야지 번식이 된다. 그래서 저는 리더스쿨 3에 수수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 대륙에 사는 황제 펭귄의 새끼 사랑은 지극하다 못해 숭고합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에서도 종족을 번식시키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숭고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사랑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참사랑이 있고 그 어떤 희망보다 더 큰 천유국 창건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담고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으면 자연적으로 번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신념화시키고 당연히 그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번식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팀 안에 이런 수수장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번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 세포를 번식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식구 12명과 함께 분가하는 팀은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그려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설사 분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번식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한 달 후에 또는 4개월 후에 번식을 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번식했다고 하는 미래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현실이 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는지를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번식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하기는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상황에서도 번식하기가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도 똑같이 번식을 하면서 번식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사역하기는 다시 이제 번식하려고 하는 예비 효정 팀장과 새로운 멤버들이 구성되면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건 가상팀입니다. 그래서 번식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팀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가상팀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별도의 몇 번의 예비 모임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식구 외에 관계 맺고 초대가 가능한 VIP도 선정해서 그 번식팀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이 한 모임 가운데 이것을 발표하게 되고 또는 이것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 번식하기의 보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하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또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쪽지를 서서 서로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만히 읽어보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또 서로 본심의 작용 가운데 본심의 교류를 하는 가운데 서럽게 설사 떨어지고 싶지 않더라도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 새로운 팀을 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최고의 리더가 다 띄워줬다 하더라도 설상가상 그 띄워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잘 되도록 밀어주고 그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작업해야 될 겁니다. 모체의 살이 다 파먹어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생산되는 걸 기쁘게 생각하면서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 혼자가 다 끌어안고 있겠다 하면 자녀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외롭게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이 모이는 장소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입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 자료가 참 어머님의 말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오늘 모인 사람들은 다자녀를 출산한 축복 가정들이죠. 다자녀라고 해도 5명에서 9명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나는 몇 명을 낳았나요? 참부모님은 잘못된 인류 역사를 탕감복귀하여 원상으로 돌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완성을 놓고 섭리적인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에 14명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한 번도 어려운 제왕절개를 4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다 여러분들을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니에요? 이 한 점만 보더라도 사탄 세계가 참부모님 업적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이 말씀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험한 제왕절개를 4번씩이나 하고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6주 캠프에서 자신 있게 번식하는 자녀를 낳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잘 해볼 것 같으면 초가상관.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늘부모님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부모님 모르거나 참부모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번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을 세계 도처에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번식하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설사 번식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번식학에 대한 내용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